오토바이 날치기, 시진과 대영, 시진과 모연, 가슴이 뛴다. 무대에서 걸려온 전화, 우연히 만나, 옥상 헬기. 이래 영화 봅시다. 비무장지대에 침입한 북한군, 아군을 데리고 농성에 들어서서 투입된 알파팀 유시진이 대화로 협상을 시도한다. 이에 문을 여는 안정준, 시진과 한판 붙기 시작한다. 위기의 대립 상황을 유연히 넘기고 인사를 한 후 각자 돌아서는 둘. 게임방에서 총놀이를 하고 있는 사이 발견한 쿠폰 도둑 오토바이를 탄 김기범을 시진과 서대영이 총으로 맞춰 쓰러뜨린다. 사고를 내 응급처치를 하는 둘. 119에 보내고 나서 보니 기범에게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아 병원으로 향한다.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환자 기범이 도망을 치고 있는 게 보여 대화를 중단하고 기범을 잡아온 모연, 그는 핸드폰을 맡기고는 다시 또 도망을 친다. 응급실에 도착한 시진과 대영의 핸드폰에 연락을 하자 모연이 받는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기범이 보인다. 폭력의 이유는 서클 탈퇴비 500만 원으로 인해서였다. 대영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가면 든 돈을 다 주겠다 해. 이에 덤비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러자 둘에게 아예 단체로 덤벼든다. 기범의 보호자라며 나타난 윤명주, 모연과는 구면이다. 환자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표지수에게 응급실에서 명주를 만난 이야기를 하자 남자친구는 젊은 남자가 아니라 군인이라 하며 유명하다 알려준다. 이에 무언가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연은 깨닫는다. 다쳐 다시 병원으로 온 기범, 범인을 시진으로 생각하는 모연. 기범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눈치다. 진료를 마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모연의 뒤를 쫓아 오해를 풀려하는 시진. 그러나 대화가 통하지 않고 112에 연락을 하는 모연의 행동을 저지시킨 후 경찰은 좀 곤란하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넘어가 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런데도 대화가 통하지 않자 명주의 이름을 꺼내는 시진. 자신을 피해 다니는 대영에게 목소리만이라도 듣게 해달라 부탁을 하는 명주, 마음이 변했다 고백을 한다. 사이 시진과 모연이 둘 앞에 나타나고 신원 확인을 명주에게 부탁하자 탈영병이라 거짓말을 하고 돌아선다. 의식을 차린 기범, 대영이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로 한다. CCTV를 통해 사건 정황을 확인하는 모연, 그동안 오해했던 것을 사과한다. 이에 치료를 부탁하는 시진. 뼈에 난 상처를 봉합해준 모연, 시진의 주치의가 되었다. 입원비를 해결하러 온 대영, 범은 빚을 갚지는 못할 거라고는 핸드폰 훔친 것을 사과한다. 시진은 모연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후 기다리다 다시 돌아가 운동을 하다가 모연에게 전화가 와봤는다. 내일 병원에서 말고 오늘 보자고 한다. 병원에 다시 도착한 시진, 스크린에 뜬 속보에 병원 옥상으로 향한다. 이에 모연이 이 사실을 알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헬기가 보인다. 응급이 아닌 시진을 데리러 온 것. 헤어지기 전에 데이트를 하자는 약속을 한다. 7시간 비행을 해 도착한 목적지 아프가니스탄. 작전 중에 전사할 경우 신분이 없어야 한다며 인식표를 뗀다. 헬기를 바라보는 모연. 아프가니스탄. 위험한 작전. 시진은 다시 모연과 재회. 2회 첫 데이트. 화장실에서 면접 관련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강모연과 김은지. 이후 수술실에서 다시 만나 수술 진행을 하는데 집도의 은지가 실수를 저지른다. 다행히 고비는 넘긴다. 병원을 나서는데 밖에 서 있는 유시진이 보인다. 함께 모연의 집으로 향한다. 같이 식사를 한 후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시진과 모연. 시진은 연락이 와서 모연은 병원 호출로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일어선다. 교수 임용이 되지 않은 모연, 반면에 은지는 합격을 했다. 오늘 스케줄 때문에 생방송 땜빵을 하라는 은지, 모연은 분노한다. 이에 모연의 머리채를 부여잡은 은지, 둘이 서로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싸우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뜯어말려 진정이 되고 모연은 울면서 방송 준비를 한다. 어디론가 떠나게 될 예정인 알파팀, 시진만 빼고 모두는 즐거워한다. 모연을 찾아온 시진, 카페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없었던 것에 설명을 요구하지만 규정상 자세히 이야기는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시진의 정확한 직업을 궁금해하는 모연에게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군인이라고 말해준다. 둘은 이 만남을 정리하기로 한다. 8개월 후 일 처리를 제멋대로 해버린 시진에게 화를 내는 박병수, 벌을 받는다. 교수가 된 모연, 은지와 싸우고 옥상에 올라가 시진을 생각한다. 김기범도 알파팀과 함께 와 시간을 보낸다. 모여서 우르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의료봉사로 인해서다. 이때 모연이 한석원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 약속 장소로 가보니 석원이 수작을 부리고 있어 모연은 때리고 나온다. 그러자 석원이 모연에게 우르크 의료봉사단 팀장을 맡긴다. 의료팀 명단을 보자 보이는 모연의 이름. 이곳에 있는 것을 모르는 걸 보아 그냥 지나가는 인연은 아닌 듯 보인다는 서대영. 이에 시진은 지나가는 중에 잠깐 부딪히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 우르크에 도착한 사람들, 석원에게 연락이 온다. 전화통화 대화로 인해 호텔룸 사건을 모두가 알게 된다. 이때 헬기가 도착하고 바람으로 인해 스카프가 날아간다. 그것을 주우려다 발견한 시진, 그러나 시진은 모르는 척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버린. 저벅저벅 걸어오는 시진, 모연을 알아보지만 지나친다. 심장이 설렘. 모연과 시진 3회 잘 지냈어요? 우르크 의료팀 경호 업무를 맡은 유시진이라며 모두 앞에 자기소개를 한다. 강모연에게 스카프를 주워 건네준다. 모연 앞에 나타난 김기범, 응급실 도둑놈이란 것을 알아차리고는 신기해한다. 이치훈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앞에 최우군이 나타나 규정이라며 사진을 싹 다 지우라고 한다. 택배가 도착해 서대영 앞으로 가지고 온 시진. 그 안엔 여러 가지 음식들과 편지가 들어있다. 윤 중장은 대영보다는 시진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러 울타리 안으로 들어선 모연, 시진과 마주한 후 돌아서려고 하는데 발밑에 무언가가 갈구치는 게 느껴진다. 이에 지레를 알려주는 시진. 그런데 알고 보니 장난이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태극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모두. 이 사이 시진은 모연에게 반가움을 표현한다. 피를 뽑고 있는 때 들려온 이상한 소리에 현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확인해보니 사고 차량이 있었다. 다친 유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총을 꺼내 쏘려고 하는 남자, 현장에서 체포된다. 알고 보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짜였다. 인터넷 뱅킹 와이파이 사용으로 인해
시진과 함께 차로 이동하는 모연. 차후 약속 시간에 만나야 하니까 큰 건물은 외워두라 한다. 이에 리에와의 가게에 들른 시진과 모연 1시간 정도 이곳에 머무르기로 했다. 아구스가 다친 유엔 사람을 빼돌리고는 상대에게 총을 쏴 쓰러뜨려버린다. 특전사 발령이 난 대영,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 윤 중장이 명주의 앞날이 걱정된다며 대영에게 현명한 방법으로 헤어져 달라고 한다. 돌아가는 길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진과 모연, 대영과 명주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다 윤 중장이 적직은 사윗감이 시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배를 타고 외딴 섬에 도착한 시진과 모연, 기절하게 예쁜 배가 보인다. 여기 있는 돌을 가져가면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믿는 전설이 있다며 주운 돌을 모연에게 건네준다. 믿지 않는 모연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돌을 놓고 간다며 그 의심을 풀어준다. 배 안으로 들어가 보는 모연, 이 배는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름다운 것에 홀려서라고 한다. 이에 시진에게 홀려본 적이 있느냐? 질문을 하는 모연,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 치운 앞에 나타난 아이가 갑자기 토를 하며 쓰러진다. 이에 모연이 진료를 보는데 납중독인 것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진료를 보러 방문을 한다. 위조된 진단서를 가지고서 진료에 들어서는 모연, 복강 뇌출혈을 발견해 개복 수술을 시작하려는데 부하들이 수술 허가를 하지 않는다. 모연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자 총을 꺼내든 상대방, 그 앞을 시진이 맞고 선다. 계속해 부하들을 설득하는 모연, 이때 박병수에게서 연락이 온다. 이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포인트로 아랍인들이 하라는 대로 해주고 환자가 죽으면 수술을 하지 않은 의사 개인에 과실로 책임을 돌리라 지시한다. 우리 군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명령을 내린다. 모연에게 의사로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느냐 질문을 하는 시진, 고민을 하다가 살릴 수 있다는 대답을 내놓는다. 그럼 살리라고 한 일촉즉발. 긴장감이 감도는 메디큐브 안 겨눠진 총구들, 대영과 명주 한 걸음 다가서는데 사회 그럼 살려요.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는 강모연, 박병수가 말리지만 모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수술이 시작되고 위기가 있었으나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 나아가기 시작한다. 사이 아랍 측 의료진이 도착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윤 중장이 서대영에게 연락을 해 유시진 대위를 명령 불복종으로 보직 해임시키고 영내 구금 대기시키라 명령한다. 그러나 내 부하로서 부끄럽지는 않았다며 수고했다는 메시지도 함께 남긴다. 병수가 시진을 찾아와 분노하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 한다. 모연을 찾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병수, 꼭 깨어나게 해달라 부탁을 한다. 곧 떠나게 되는 대영, 시진에게 조국에서 보자고 한다. 모연에게 시진을 만날 시간을 주는 대영, 사이 그는 이곳을 떠난다. 환자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며 시진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연, 미안할 일 없고 수고했다고 하자 온다. 환자를 살피는 어린아이,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 보인다. 이제 이곳을 떠나는 아랍 대통령, 인사를 한 후 헬기를 타고 사라진다. 현재 상황을 대영에게 말하는 최욱은 김기범이 자신에게 말도 없이 떠난 것에 섭섭해하며 전화통화를 마무리한다. 뺨을 때린 후 포옹을 하고 돌아선다. 아랍 측에서 그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길 바란다기에 한국은 최대한 협조를 약속했다며 유시진 대위권은 윤 중장이 판단을 해서 처리하라고 한다. 유시진의 징계위를 진행하라고 한다. 식당에서 두부잔치를 벌이고 있는 시진을 찾아온 모연, 믿어줘서 고마웠다고 한다. 이때 아랍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선물로 명함을 건넨다. 시진은 차를 빌리는데 명함을 사용해 모연과 데이트를 즐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시진. 지난번 아구스에게 희생당한 자의 추도식을 위해서다. 우군을 불러 세우는 모연, 시진을 찾자 징계위에 가있다고 알려준다. 징계를 받는 시진, 돌아가는 길에 명주가 다리를 걸어 넘어졌다 일어선다. 대영 만난 이야기를 하다 모연을 발견한다. 병수에게 찾아가 시진의 징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이 모연을 데리고 나온다. 여자를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서였다며 군 문제는 군에서 알아서 하니 모연은 내버려두길 바란다고 한다. 모연은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돌아선다. 식당에서 마주친 시진과 모연, 와인을 건넨다. 병째 마시다가 입맞춤 후 복잡한 눈빛, 설렘인지 불안인지 모연의 전화 한 통, 살려달라는 모연. 급히 차를 몰아가는데 오해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리에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돌아온 다니엘 스펜서, 아이가 사라져 걱정하는 이치훈, 유시진이 나타나 약도를 살핀다. 약도 속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 강모연은 시진에게 부탁을 한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찾은 아이, 약 복용 방법을 알려주자 아이의 엄마가 감사 인사를 전한다. 윤명주에게 서대영의 알리바이를 알려주다가 걸린 동료 명주는 전화통화 너머로 대영의 목소리를 듣고는 기뻐하며 전화를 끊는다. 카페 앞에서 예전 가짜 다친 유엔 사람을 마주한 시진, 모연에게 철물점으로 가 차를 빌려 먼저 돌아가 있으라 한다. 모연이 철물점으로 가니 다니엘 스펜서가 반긴다. 서로 총을 겨누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뒤이어 우르르 몰려나오는 사람들. 그중 아구스가 시진을 알아보고는 아는 척을 해온다. 모연이 다니엘 스펜서와 시진이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궁금해하자 추도식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설명을 해준다. 이어서는 시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물어본다. 아구스는 옛 동료가 구해내어 살아난 사람이었는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시진에게 앞으로 자신의 일에는 끼어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운전을 잘못하여 절벽 위에 서게 된 모연, 이때 시진에게서 연락이 오고 이 위험을 알린다. 핸드폰에 가족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녹음하며 오열하는 모연, 사이 차는 앞으로 더 기울고 마침 현장에 도착한 시진이 차를 떨어뜨릴 거라고 한다. 불안해하는 모연을 진정시키며 꼭 구해줄 거라 약속한다. 지체 없이 차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열어놓은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와 의식 잃은 모연을 깨우는 시진, 살아서 무사히 돌아간다. 아구스에게 붙잡힌 진 소장, 다이아몬드를 그에게 건넨다. 이에 진 소장에게 돈과 일주일의 시간을 준다. 혼자 있는 모연에게 커피를 가지고 온 시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를 구해냈느냐 질문한다. 구했는데 안 구했으면 어땠을까? 오늘 처음 후회했다고 한다. 낮엔 거짓말이었고 들려왔던 총성도 유시진 것이 아니었느냐 묻는 모연. 이때 정전이 되고 금방 돌아온다. 다니엘 스펜서 앞에 물에 빠진 차가 인양되어 도착한다.
무전기를 받고 사용법을 듣는 모연. 이때 명주가 나타나 시진과 결혼하러 왔다고 농담한다. 시진의 송별회 파병 기간이 끝나서 내일 돌아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모연. 어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모연이 도망가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시진은 지난번 했던 행동에 관해 사과를 할지 고백을 할지 강력한 지진이 우르크를 덮친다. 아비규환의 구조 현장, 달려가는 의료팀, 군인들, 재난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데 육해재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강모연 유시진은 미안했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한다. 다음날 모연은 시진을 찾지만 떠나고 난 이후다. 아버지를 만나 어머니 사진을 들고 함께 가족 사진을 촬영하는 시진. 서대영을 찾아간 시진, 술집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전에 대영이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화가 난 사람들이었고 복수를 하겠다며 둘을 쫓기 시작한다. 둘은 사람들을 따돌리는데 겨우 성공한다. 시진과 헤어지자마자 윤명주에게서 연락이 온다. 그렇지만 말은 않고 듣기만 하는 대영. 이에 명주도 끊지만 말라고 한 후 근황을 말해간다. 모연은 표지수에게 현장에서 시진을 만난 이야기를 한다. 대영과 함께 당구를 치러 간 시진, 그 사진을 명주가 보며 기뻐한다. 낚시하러 온 시진, 심심하다며 대영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연락하지만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에 말을 바꾸어 계속 통화를 시도하지만 끊는다. 모연에게 받은 돌을 꺼내 회상한다. 모연은 다니엘 스펜서와 만나 잘 있으라 인사를 건넨다. 모연에게 시진을 좋아하느냐 묻는 명주. 이때 시진에게서 연락이 와. 모연이 시진을 좋아하는 것 같다 말하자 고생하라고 하고는 끊는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의료공사단 헬기로 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이아몬드를 숨겨두는 진 소장. 그것을 강민재가 목격한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피해가 속출한다. 이 소식을 한국에서 속보로 알게 되는 시진. 전화를 해 현장을 살핀다. 공항에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모연. 최후군이 말리지만 되돌아간다. 시진과 대영도 현장으로 다시 돌아간다.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현장에 도착한 시진과 대영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나아간다. 떠나던 날 얼굴을 안 보고 간 것을 후회하는 시진. 대화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 구조 현장. 순간의 판단. 생과 사. 구조 현장 속. 구조 중 위기. 7회 위로. 구조 작업에 들어가자 신호가 잡혀 무너진 공간 안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살펴가기 시작한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병원으로 이동시켜주면 응하겠다 요구하는 송상현. 심각한 부상을 가진 사람 2명을 발견한 유시진과 강모연. 환자를 옮겨야 하는데 의학과 공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둘 중 생존율이 높은 환자를 모연이 가려내야 한다며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 진 소장이 계속해 일을 빨리 진행하라고 닥달하자 가서 직접 하라고 시진이 삽을 쥐어준다. 이에 진 소장이 자신에게 큰 실수를 한 거라며 신경전을 벌이다 갑자기 무언가가 무너져 내려 시진이 그를 구해주다가 팔을 다친다. 수술실에 먼저 도착한 젊은 환자, 반장은 사망했다. 서대영이 세수를 하고 있는데 나타난 윤명주. 이곳에 온 것이 자신의 의지인지 아빠의 명령인지를 묻는다. 모연은 자신에게 신발을 빌려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다시 신발을 돌려준다. 시진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모연. 함께 싸워줘서 고마웠다고 한다. 위로 말고 농담을 해달라고 하자 지금 되게 예쁘다고 한다. 그리고 진담으로는 고백을 한다. 지지부진한 구조작업, 생존자들을 발견,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의료팀과 군인팀, 주변 힘들은들, 상황실의 진동계,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 팔의 눈물의 방송 고백. 강모연은 유시진에게 돌아와줘서 고마웠다고 한다. 아구스가 진 소장에게 다이아몬드를 내일 해지기 전까지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다.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 실종자를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다시 지진이 시작된다. 이치훈이 강민재를 발견해 구조하려고 하지만 지진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바깥으로 뛰쳐나온다. 서대영의 부름에 구조 요청을 하는 민재. 시진도 구조에 동참한다. 사람들의 행방을 묻는 민재에게 약을 놓는 시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대영이 모연에게 약을 받아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진 소장이 사고 현장을 부수고 있어 시진과 민재가 위험에 빠진다.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최우군과 임광남에게 끌려 나오는 진 소장. 대영이 붙잡아 놓고 있으라고 지시한다. 의식을 잃은 시진. 민재의 구조 요청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입구가 막혀있고 무전도 되지 않는다. 대영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 시진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박병수가 나타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진 소장이 나타나 대화를 요청한다. 폭행당한 것을 법대로 해결한다고 하자 한번 해보자고 한다. 벌을 받고 있는데 모연을 발견한 시진. 약을 건네받는다. 귀국팀 회의를 하는 모연, 하자혜와 최민지와 송상현은 남기로 했다. 모연은 치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직접 찾아 귀국 가능 소식을 알린다. 민재는 뒤늦게 반장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오열한다. 사고 현장이 정리된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현장의 음악을 재생하는데 모연이 벼랑 끝 위에 있던 차 안에서 녹음의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유언. 빛의 속도로 도망. 모연을 따라가고 윤중장의 우르크 방문. 긴장하는 네 사람. 구에 입막은 거죠. 그때 이후로 유시진을 피해 도망다니는 강모연. 그런데 피한 곳에서 시진과 마주친다. 시진과 모연이 함께 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데 지뢰밭을 지나게 된다. 사방이 지뢰라 시진의 발자국을 따라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모연은 지시에 따라 차분히 움직여 나아가기 시작한다. 지뢰밭을 통과하는데 성공한 시진과 모연. 이곳에 지뢰가 있다는 표시를 하고 뒤돌아선다. 근처로 차가 지나가 얻어 타고 가는 시진과 모연. 귀국팀에서 빠지는 이유가 시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연. 입맞춤을 한다. 아구스에게 고장난 금고를 건네는 진 소장.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체되어 죽을 고비와 마주하지만 겨우 넘긴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고 싶어 자리를 마련하라고 생떼를 부리다. 서대영에게 걸려 끌려 나오는 진 소장. 이때 이치훈이 나타나 비행기 자리를 언급한다. 진 소장은 일부러 아구스에게 고장난 금고를 건네준 것이었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기 위해 삼켜버린 것이었다. 이에 버스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진 소장은 공항에서 아구스 부하를 발견하고 몸을 숨긴다. 윤 중장이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반대로 모연도 함께 만나러 가게 된다. 집무실을 사적으로 30분간 사용하기로 한 윤 중장. 시진과 대영과 모연과 윤명주를 안으로 불러들인다. 윤 중장이 대영에게 결혼까지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명주와 만나도 좋다는 허락을 한다.
그렇지만 이 일은 안 되고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며 생각을 해보라고 한다. 홍역이 걸린 아이와 마주한 시진과 모연, 마을을 찾아서 잡아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은 지도에 없는 마을이었다. 도깨비 마을로 현장에 아구스가 나타난다. 모연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타난 시진. 그가 라이언 일병이라 알려준다. 아구스에게 총을 쏴 쓰러뜨리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 아구스를 살리고 싶지 않은 모연, 시진은 살리라고 한다. 나중에 죽일 상황에 놓이면 그것은 자신이 하겠다고 한다. 갈등하는 모연, 대영은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본다. 아구스의 변한 모습, 시진과 대영에게 온 의문의 태페, 10회 정전. 아구스에게 박힌 총알을 제거하는 강모연. 이후 도깨비 마을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긴다. 유시진이 서대영에게 아구스가 군복을 벗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진 소장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대영과 윤명주가 다시 찾은 도깨비 마을은 비어 있었다. 시진은 명령으로 인해 아구스와 관련된 모든 것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다. 강민재에게 사과하는 이치훈. 그런데 그 사과를 받지 않는다. 혼자 울고 있는데 저번에 치료를 해주었던 아이가 걱정을 해준다. 약품 창고에서 진통제가 사라졌는데 파티마가 가지고 갔다. 이에 블랙마켓을 살펴보는 시진과 모연. 한 여성의 도움을 받아 어느 한 곳에 도착한다. 괴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파티마가 붙잡혀 있는 것이 보인다. 총부터 겨눠 시진이 협상을 해보려 하지만 실패한다. 이에 모연에게 차를 가지고 창고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자신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냥 가라고 한다. 사인을 주자 시진이 하란 대로 행동에 옮기는 모연. 시진 혼자 상대방들을 제압한 뒤 파티마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상황이 나빠져 지체가 되고 사이 모연이 차를 현장 안으로 밀고 들어가 탈출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차가 고장이 나 움직이지 않는다. 시진이 대영에게 무전을 보내 도움을 요청한다. 진 소장이 힘겹게 대변을 봐 빼낸 다이아몬드를 다시 또 먹고 출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힌다. 민재가 이 관련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진과 대영을 발견하고 다가와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꺼낸다. 아구스에게 붙잡힌 진 소장 뼈를 갈릴 위기에 처하는데 이때 시진이 도착한다. 다시 또 아구스와 맞닥뜨리는 시진. 이번에도 그냥 지나쳐간다. 피를 토하는 진 소장, 모연과 명주가 수술을 시작한다. 확인을 해보니 바이러스로 추정이 돼 수술실을 폐쇄 조치한다. 바이러스가 맞았고 진 소장과 더불어 명주 또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명주는 격리 조치, 바이러스 치료 거점 시설로 지정.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싸우는 의료팀과 군인팀. 불길한 그림자가 10일에 넌 내가 죽인다. 윤명주에게서 무전이 온 서대영 보고 싶다고 한다. 표지수에게 연락해 자료 요청을 하는 송성현. 병 연구를 시작한다. 23일이 고비인 진 소장. 정전이 되어 진 소장이 위독해져 이치훈이 붙잡고 있는데 명주가 주사를 놓는다. 이때 치훈의 팔뚝을 물어버리는 진 소장. 전력이 복구되어 고비는 넘겼다. 격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식당에 아구스가 도착해 진 소장을 찾는다. 유시진이 10초 안에 나가라고 하자 진 소장을 부탁하고 철수한다. 윤 중장에게 연락을 해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명주. 두 가지 부탁을 한다. 그건 용서와 대영의 군복을 벗기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전화 통화를 마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명주. 그런데 약품 차량이 도난을 당한다. 약품 차량을 도난한 정체는 아구스, 다이아몬드와 약품을 교환 요구한다. 파티마가 신고로 인해 잡혀갈 위기에 놓여 모연이 막아선다. 모연을 찾는 시진, 최민지가 상황을 설명해주어 현장으로 달려가니 파티마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고 모연은 인질로 잡혀있는 걸 확인한다.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자 아구스가 나타나 시진에게 협상을 요구한다. 자신의 거래가 끝나고 나서 이 나라를 뜰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라고 한다. 아구스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시진이 무전을 한다. 기다리면 금방 간다고 약속을 한다. 이에 아구스가 무전기를 차 밖으로 던져 박살을 내버린다. 박병수에게 인질 구출을 하러 가야 한다는 시진. 이때 이한수에게 연락이 와 상황 설명을 하자 우선 비밀로 구치자한다. 이에 혼자 가려는데 윤 중장에게 연락이 와 3시간 동안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시진은 아랍 대통령에게 헬기 하나를 빌린다. 아구스의 아지트로 잠입, 요란한 총격음, 시진의 단독작전, 안 좋은 예감에 휩싸이고 시진은 뜻밖의 상황에 직면. 12회 이건 잊어요. 서대영이 윤명주에게 강모연은 납치로 추정되고 유시진은 단독작전을 시작한 것 같다고 알린다. 이에 꼭 돌아오라고 한다. 건물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시진. 거래를 마치고 현장을 정리하려 하는 아구스. 이때 부하들이 시진의 침입 사실을 알고 대적한다. 현장에 도착한 대영과 알파팀에게 시진은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테러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는 시진. 이에 모연을 풀어달라 한다. 그런데 아구스는 모연에게 폭탄을 부착해 위험한 상황과 마주하게 한다. 시진은 모연에게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서 있으라 한 후 조준 사격을 시작한다. 최후군이 폭탄 제거에 들어간다. 이때 아구스가 정신을 차린 뒤 시진을 총으로 쏜다. 이에 시진은 아구스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쏴 죽인다. 윤 중장에게 인질을 구해냈다고 보고한다. 이때 대통령이 나타나 성공한 인질 구출 작전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한다. 고비는 넘긴 진 소장, 모연은 한국으로 가서 제대로 된 벌을 받으라 한다. 아이에게 신발을 선물하는 이치훈,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아구스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불태우는 시진, 울고 있는 그에게 모연은 잊으라고 한다. 시진과 대영이 만들어준 삼계탕을 모연과 명주가 같이 먹다가 옛 선배 이야기를 꺼낸다. 화가 나 있는 시진 앞에서 그 옛 선배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니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에 모연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시진이라고 고백한다. 파티마의 후견인을 찾는 둘. 모연은 다니엘 스펜서와 리에와를 생각했지만 시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이에 그곳으로 향해 파티마와 서로 인사를 나눈다. 해변도를 모연에게 돌려주는 시진. 이번에는 모연이 다시 돌아오나? 시도를 해보라고 한다. 일상으로 돌아온 의료팀. 이사장 면전의 사표를. 모연은 복귀. 시진, 대영, 명주는 본진에서 떨어진 전출명령서 13회 대출 안됩니다. 한석원이 한국으로 돌아온 강모연에게 지난번 호텔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한다. 그렇지만 모연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선다.
사표를 내 무직이 되어 대출이 안 되는 입장이 된 모연 서건을 찾아가 사직서를 회수해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한국으로 돌아온 유시진과 서대영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사이 또 다른 사람들도 도착해 무박 3일 동안 술을 마신다. 술에 취해 모연의 집에 들어선 둘. 그런데 집안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린다. 이에 살펴보니 모연의 엄마였다. 평양호텔을 방문한 대통령. 그곳에서 안정준과 다시 만난다. 함께 냉면을 먹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한 서건. 그 안에 시진도 함께 있으면서 모연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는다. 모연의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사진 속에서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 시진이 직접 찾아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대화를 이어가는 두 사람. 시진이 서건에게 밤길, 낮길, 뒤통수를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대영과 윤명주를 만나기 전 모연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시진. 윤 중장이 서대영의 저녁 지원서를 가지고 와 명주와의 약속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에 대영은 군복을 벗겠다고 한다. 명주는 화가 나서 대영을 바깥으로 불러내어 그만하자고 한다. 모연의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시진. 해변에 다시 가자고 약속한다. 그런데 응급으로 인해 또다시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된다. 주차장에서 초코바를 먹고 있는 대영. 명주에게 차였다고 시진에게 고백한다. 그런데 이때 정준이 나타난다. 응급 환자를 받는 모연. 정준과 시진이 실려온다. 피투성이로 실려온 시진. 바이탈 신호는 약해져만 가고 긴장감이 감도는 범상치 않은 안상이. 시진의 등장에 해성병원은 14회 사랑받는 여자. 주차장에 나타난 안정준. 자신을 북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때 누군가가 정준에게 총을 쏜 뒤 유시진과 서대영에게도 총을 쏘기 시작한다. 그들이 총에 맞은 정준을 납치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그 뒤를 시진이 쫓는다. 그들이 탄 차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우겠다며 소화전에 총을 쏘자 그와 동시에 시진은 여러 발에 총에 맞고 쓰러진다. 의식 잃은 시진의 맥박을 돌아오게 한 강모연. 정준의 안부를 묻는다. 이때 최민지가 정준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을 보고한다. 화자애를 데리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정준. 시진이 설득에 나서고 이때 정준에게 쇼크가 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정준의 수술을 마친 모연. 시진에게 무언가를 건네려다 정준이 시진과 같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멈칫한다. 모연이 대영에게 정준의 몸에서 나온 칩을 건넨다. 한석원이 모연에게 책임지고 시진과 정준을 정리하라고 시킨다. 시진이 의식을 차린 정준에게 대한민국에 미립국한 이유와 지시받은 임무가 무엇이고 망명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 묻는다. 대답을 하지 않는 정준에게 박병수가 설득을 한다. 정준의 소지품을 병수에게 보여주는 대영. 시진과 정준이 있는 병실을 도청하고 있는 사람들. 이때 이한수에게 연락이 온다. 정준을 넘기지 않으면 차질이 빚어질 거라며 압박한다. 정준이 살인사건 유령 용의자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난다. 시진은 대영에게 정준의 칩을 건네받는다. 모연에게 이 공간이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알린 후 정준과 단둘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사인을 엄마 이야기를 하며 말을 돌려 요청한다. 시진은 정준을 도와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따로 마련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어 가기 시작한다. 이에 자신의 소지품을 찾는 정준에게 칩을 건넨다. 칩을 삼켜 없애트리는 정준. 시진은 북측으로 인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진통제와 안정제를 투여하여 5시간 정도 잠을 이룰 것이라는 민지의 말과는 다르게 바로 일어나 탈출을 감행하는 정준. 그 앞을 시진이 총을 들고 막아선다. 정준은 도망치게 놔주라 부탁하지만 시진은 가면 죽는다며 못 가게 한다. 시진은 헤어지기 전 작별 선물로 초코파이를 정준의 손에 쥐켜준다. 최 부장 앞에 서게 된 정준. 칩을 찾지만 대답을 않는 그에게 훈련을 받은 대로 칩을 몸속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는 죽이려 하는 최 부장. 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 최 부장을 암살 시도하려 하지만 정준은 누군가가 쏜총에 맞고 쓰러진다. 최 부장의 죄를 지적하는 한수. 죽은 줄 알았던 정준이 살아있었다. 창문 밖 정준에게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시진이었고 그의 몸에 도청 장치를 통해 암호화 증거도 확보했다. 잡혀가기 전 정준. 시진이 준 초코파이를 고맙다 인사하며 먹는다. 시진의 면회를 온 윤명주. 대영과는 헤어졌다고 모연에게 알린다. 대영에게 명주와 왜 헤어진 거냐 묻는 시진. 저녁 신청서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한다. 명주의 뒤를 따라 나가는 대영. 그림자를 발견하고 멈춘다. 정준과 같이 낮에 백화점에 갔으면서 오기는 왜 혼자 왔느냐는 모연의 질문에 서로 갈 길이 달라서 혼자 왔다고 한다. 이치훈이 아빠가 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연. 시진도 축하를 해준다. 시진은 모연에게 죄송하고 고마웠다고 인사한다. 정말 미안하면 다시는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지 말라고 한다. 저번에 보려다가 몇 번이나 못 본 영화를 병실에서 함께 보다가 잠이 든 행복한 나날. 대영과 명주는 나날이 갈등.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속에서 알파팀은 작전에 투입. 처음 겪는 긴 이별. 불안하기만 한데 빅보스 송신. 15회 빅보스 송신. 퇴원 후 강모연의 집을 찾은 유시진. 씻고 나와서 아구스에게 붙잡혀 있을 때 헬기를 타고 온 것을 기억해내어 혹시 명함을 사용했느냐 질문한 후 그걸 교통에 사용했다며 안타까워한다. 집안 명령이 떨어져 서대영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가기로 한다. 모연에게 오랜 기간 이곳을 떠나게 될 것 같다고 알리는 시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목적지에 도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는 시진. 모연도 답장과 여러 이야기를 문자메시지로 보낸다. 시진이 총에 맞고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답장이 없는 시진에게 섭섭한 모연. 돌아오길 기다리며 명주와 함께 술을 마신다. 윤 중장과 모두에게 시진과 대영이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알려오는 사람들. 이 사실을 시진의 아빠도 알게 된다. 모연과 명주에게 시진과 대영이 작전지에서 전사했다는 보고를 한다. 모연은 시진이 남긴 편지를 읽은 뒤 어디론가 향한다. 확인을 위해 윤 중장을 찾은 명주. 대영이 쓴 편지를 건넨 후 잘 간직하라고 한다. 계단에서 울고 있는 명주를 발견한 모연. 손에 들려있는 편지를 발견하고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박병수가 찾아와 한국에는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고 알려질 것이기에 비밀 보안 유지를 위해 서약을 부탁해와 모연은 힘겹게 사인을 한다. 파병을 가기 전에 모연을 만나러 온 명주. 이별 선물이라며 내부반에 있었다는 인형을 옆자리에 각각 앉혀놓고 술을 마신다. 술에 취해 시진의 환시를 보는 모연.
해외 봉사를 가는 모연. 내일은 시진의 기일이기도 해 잊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시진은 사망했지만 모연은 계속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명주가 김기범과 함께 라면을 먹고 있는데 밖에 눈이 내린다. 시진이 줬던 돌을 다른 돌 위에 내려놓는데 자꾸 굴러떨어지더니 갑자기 무전기에서 시진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뒤를 돌아다 보라고 하기에 주변을 살피니 말도 안 되지만 시진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살아있었던 시진 미안하다고 한다. 긴 이별이 끝. 시진 과대형 행복한 일상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16회 긴 이별의 끝. 100년 만에 내리는 눈을 보고 있는데 서대영이 윤명주 앞에 나타난다. 김기범 앞에 나타난 대영 검정고시에 합격해 이제는 고졸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명주에게 다시는 죽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믿지는 않지만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한다. 사건의 전말에 관해 묻는 명주. 폭격보다 민병대가 한 발 빨랐다며 어딘지 모를 지하에 갇혀있는데 초코파이 과자값을 갚으러 온 안정준이 둘을 구해낸 것이었다. 자신의 제사상을 발견한 유시진 귀신처럼 보였지만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강모연은 안심한다. 이때 한국에서 연락이 온다. 화상통화를 진행하는데 아직 시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있는 시진을 발견하고는 충격을 받는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에 가서 하겠다며 전화통화를 마무리한다. 한국으로 살아 돌아온 시진과 대영, 윤 중장이 둘에게 고맙다고 한다. 박병수와 동료들도 축하한다.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하는 시진과 대영 어떻게 써나가야 할지 서로 논의한다. 낚시를 하러 간 시진과 모연 다시 배가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질문을 하자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지금 이라고 할 때 가자고 한다. 레드벨벳이 공연을 하자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실을 동료들이 발견하고 모연에게 알린다. 방송 준비를 하다가 MC에게 부탁을 하는 모연. 부탁대로 방송에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질문을 하는 MC. 이에 답변은 바빠서 없다고 한다. 방송을 보고 화가 난 모연, 시진이 레드벨벳을 보고 좋아했던 모습을 걸고 넘어진다. 시진이 소령으로 진급한다는 소식을 알려 모연은 기분이 좋아진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진급을 하는 시진. 군복을 벗지 않겠다고 하는 대영, 명주는 기뻐한다. 윤 중장을 찾은 대영과 명주, 군복을 벗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때 그렇게 한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고 그 결정이 진심으로 반갑다고 한다. 모연에게 한글 편지를 써서 보낸 파티마, 기뻐한다. 이치훈에게 도착한 우르크 소식 다 함께 모여 동영상을 확인한다. 남자아이가 이름을 말하지만 염소 울음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는다. 노트북을 끄기 전 예전에 송상현이 후에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확인하고 지우라고 했던 폴더를 찾아 확인을 하기 시작하는 하자해. 연령대별로 자해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대영에게 다니엘 스펜서와 리에화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명주. 둘의 러브스토리 이야기도 해준다. 명주에게 남겼던 편지 속 내용을 입 바깥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대영. 이에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어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해본다. 100번도 넘게 썼던 편지라고 한다. 대영은 일동 차렷을 시킨 후 모두의 눈을 감긴 뒤 명주의 이마에 뽀뽀를 한다. 이에 명주도 모두의 눈을 감긴 뒤 대영에게 입맞춤을 한다. 시진에게 지금이라며 연락을 하자 배가 있던 바다로 향하는 두 사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캐나다 밴쿠버로 향하는 모두. 예화가 던진 부케를 대영이 받았다. 그런데 이때 근처에 화산이 폭발해 생긴 현상으로 인해 정전이 된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